금요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저씨는 록 윌로우 농장에 누가 오는지 절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글쎄, 저비도련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는 길에 한동안 농장에 머물겠다며 샘플 아주머니께 편지를 보내셨지 뭐예요?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일주일 아니면 3주일쯤 될 수도 있다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매우 바빠졌어요. 온 집안을 청소하고 커튼까지 전부 빨았죠. 계단에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말이에요. 웬일인지 다우 할머니도 창문 청소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그 바람에 우리는 새끼돼지를 둘러싼 의심은 일단 접어두기로 했지요. 남자들은 다 그런가요? 아저씨, 저비도련님, 저비스 펜틀턴 씨는 오늘 농장에 도착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도착할지 딱 부러지게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날을 항상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지요. 만일 저비도련님이 한참 후에 오신다면 대청소를 다시 해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농장 밖으로 심부름을 가야 해요. 그로버를 타고 갈 생각이지요. 아저씨는 늙은 그로버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직접 보면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작별을 고할게요. 조디 올림. 추신. 마지막에 쓴 인사말이 멋지지 않나요? 스티븐슨의 편지글에서 인용한 거랍니다. 토요일. 바쁜 일이 많아 앞서 쓴 편지를 미처 붙이지 못했는데 마침 덧붙일 내용이 있네요. 우리 동네 집배원 아저씨는 편지 배달뿐 아니라 한 건당 5센트씩 받고 읍내에서 잔심부름도 해주시지요. 어제는 집배원 아저씨가 제게 신발끈과 햇볕에 그을린 코에 바를 진정 크림을 사다 주셨어요. 그분은 때때로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이야기하고 이러쿵저러쿵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요. 마을에서 신문을 보는 집이 있는데 그 신문을 미리 읽고 다른 집에도 이런저런 사연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100만 달러를 고아원에 기부한다면 저는 집배원 아저씨를 통해 일찌감치 그 소식을 알게 될 것이 틀림없지요. 저비도련님한테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손님 맞을 준비를 잘해 놓았는지 그분이 빨리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몹시 그리워요. 샘플 아주머니가 자주 수다를 떠시기는 하지만 주로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 관해 말할 뿐이죠. 아주머니는 바깥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답니다. 농장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듯한데 저는 이따금 고아원에 있을 때와 같은 답답함이 느껴져요. 당시에는 제가 어리고 동생들을 돌보며 온갖 일을 하느라 그 심각성을 잘 몰랐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저도 어느덧 2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주 깊이 있는 대화 상대가 그립답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즐겁지요. 오늘 편지는 이쯤에 마칠게요. 아저씨, 지금 당장은 더 쓸 내용이 떠오르지 않네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조디 올림. 8월 25일. 아저씨, 드디어 저비도련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래요. 아마 저비도련님도 그러시겠지요. 그분은 이미 이곳에 열흘 남짓 머물렀는데 아직 떠나실 기미가 안 보이네요. 샘플 아주머니는 여전히 저비도련님을 애지중지한답니다. 번듯하게 자란 것이 놀라울 따름이래요. 우리는 주로 현관 옆에 있는 작은 탁자에서 식사를 해요. 가끔 아름드리 나무 아래에서 식사를 할 때도 있지요. 물론 비가 오거나 너무 추우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요. 식사 장소는 접이 도련님이 선택을 따르는 경우가 많답니다. 접이 도련님은 함께 지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분이에요. 첫인상은 영락 없는 펜틀턴 가문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결코 아니지요. 그분은 다정하고 정직한 분이세요. 남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사실인걸요? 그분은 주변에 사는 농부들과도 잘 어울려요. 처음에는 농부들이 그분이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들어 미심쩍어 했어요. 작업복이 아닌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접이 도련님은 평상시 테일러드 재킷에 흰색 바지를 즐겨 입었어요. 말을 타실 때는 승마복을 갖춰 입었고요. 샘플 아주머니는 접이 도련님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아주머니는 항상 그분의 주변을 맴돌면서 주위를 살피지요. 식탁 의자에라도 앉으려고 하면 혹시 물이 튀어 있지 않나 조심하라며 잔소리를 하고는 해요. 어찌나 유난을 떠는지 이따금 짜증이 나나 봐요. 쓸데없는 걱정 말아요, 리지. 저는 이제 성인이니까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요. 오죽하면 접이 도련님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저는 요즘 색다른 모험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몇 킬로미터나 길을 걷기도 하고 깃털로 만든 이상한 고리로 낚시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지요. 총 쏘는 법, 승마도 배웠어요. 수요일, 월요일 오후에 접이 도련님과 함께 스카이 힐에 올랐어요. 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지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산 꼭대기에 오르면 꽤 숨이 차요. 우리는 정상에 올라서 석양을 감상한 다음 불을 피워 저녁을 준비했지요. 접이 도련님이 직접 요리를 해줬어요. 그분은 캠핑을 자주 해봤기 때문에 저보다 요리 실력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숲길을 걸을 때는 너무나 캄캄했어요. 그러자 접이 도련님이 주머니에서 손전등을 꺼내어 비춰주었죠. 우리는 즐겁게 웃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접이 도련님은 무척 박식하세요. 글쎄, 제가 읽은 책을 전부 다 읽으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저는 또다시 접이 도련님과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만 폭풍우를 만났지 뭐예요. 옷이 흠뻑 젖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즐거웠지요. 샘플 아주머니가 비에 젖어 돌아온 우리를 마치 10살짜리 아이들인 양 마구 꾸짖으셨어요. 토요일, 지금은 어느덧 일요일이 늦은 밤이에요. 토요일부터 편지지를 펼쳐두었는데 시간만 줄줄 끌었네요. 예뻐지려면 밤에 잠을 자야 한다지요? 그런데 좀 전에 블랙커피를 마셔서 그런지 잠이 안 오네요. 주변이 사사로운 것에 감사할 줄 알면 세상이 참 행복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록 윌로우 농장에서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다녀와 2시쯤 점심 식사를 해요. 오늘은 샘플 아주머니는 접이 도련님과 제가 교회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우리는 점심 도시락을 싸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산책을 갔어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불을 피워 요리를 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오후 4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온 다음에는 말이 끄는 수레를 꺼내어 드라이브를 다녀왔어요. 접이 도련님이 저녁 식사를 차려달라고 하자 샘플 아주머니는 화난 표정을 지었어요. 접이 도련님을 교회에 데려가서 자랑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블랙커피를 마신 뒤 10시쯤 침실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저씨께 편지를 쓰고 있지요. 슬슬 졸음이 밀려오네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화요일, 키다리 선장. 닻을 내려 밧줄을 묶어 럼주 한 병을 가져와. 아저씨, 제가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보물섬이에요. 참 재미있는 책이지요. 아저씨도 어렸을 때 읽어보셨나요? 록 윌로우 농장 서재는 스티븐슨 책이 많아서 하나씩 모두 읽고 있어요.
저는 이 편지를 2주일 걸쳐서 이어쓰고 있네요. 어때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길게 쓴 편지 아닌가요? 그러니 행여나 제가 편지를 자세히 쓰지 않는다는 말씀은 마세요. 그나저나 아저씨도 이곳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아저씨도 저비도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테니까 말이에요. 저는 저비도련님께 뉴욕에 사는 아저씨를 아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진짜 이름을 모르니까요. 아저씨의 진짜 이름도 모르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리베트 원장님이 아저씨를 특이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을 가득 담아 주디 홀림.